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또 자사고와 외고 폐지 소식에 서울 강남 아파트 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 또 개발 호재, 분양가 상한제 예고로 인해서 집값에 고공행진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학군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집값을 자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값을 보면요, 지난주에 0.08% 올랐습니다. 지금 17주 연속으로 상승한 상황인데요. 강남 4구가 특히나 0.12%로 가장 많이 올라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강남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시 확대 교육 정책은요, 이 주택 시장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 부동산이 이제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17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중심지, 강남이나 광화문 종로라든가 어떤 여의도라든가 전통적으로 일자리와 그다음에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곳, 이곳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용성이라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강변을 끼고 있는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화된 지역들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패턴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신설 철도가 들어오거나 라인이 들어오거나 일자리가 몰리는 곳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고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통건물입니다.
자, 소장님, 삼전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삼전동은 뭐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곳이죠.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와 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주변에 또 속초호수가 있어서 녹지 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삼전동은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수서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계획돼서 수혜가 기대됩니다.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송파구 삼전동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곳 거주 환경 자체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앞으로의 개발 거리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먼저 개요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9호선 황금 라인에 있는 노선인데요. 9호선 석촌 고분역 도보로 약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이 176.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층수는 총 4층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는 현재 방 2개, 거실, 욕실에서 한 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다음 준공은 2008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27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통건물의 건물 특징도 살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2008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인데요.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76.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54평 정도 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이 주변 자체가 지금 9호선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준주거 지역으로 작년에 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과 함께해서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건물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2008년에 태어난 친구고요. 지금 4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주변에 보시면요. 이 9호선 석촌 고분역이 겨우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는 점. 정말 초역사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9호선 이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입지적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장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입지 여건 중에 이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게 늘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9호선 황금 라인이 있습니다. 석촌 고분역이 도보로 2분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사실은 준주거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남쪽으로 하면 동부 간선도로가 또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8 올림픽 고속도로도 좀 올라가면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좀 가시게 되면 이제 종합운동장이나 잠실세역, 잠실역을 이용할 수 있는 2호선도 있고요. 우측으로는 또 8호선도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조금 더 입지 여건을 이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업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변에 이제 업무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이제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강남 업무 지역이 큰 형태로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삼성역도 이제 무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업무 지역이 있지만 그다음에 현대가 이제 본사 건물을 짓게 되죠. GBC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에도 굉장히 큰 업무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하나의 큰 호재가 또 배치되어 있는 미래의 업무 단지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존에 또 잠실 업무 지역도 잘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문정 법조타운도 어디 도심이 거의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또 큰 업무 지역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또 수서역세권 개발도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여기 업무 지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상업 지역이 이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큰 형태로 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배후 수거지로서 굉장히 이제 향후에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학교를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거 환경이 이미 갖추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초중 고등학교도 이제 우수 학군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삼전초라든가 석촌초, 배명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초중 고등학교가 잘 갖춰진 그런 지역에 입지를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하고 이제 먹자골목도 주변에 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롯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잠실역 인근에 뭐 대형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또 잘 갖춰져 있죠. 거기다 이제 방이동 먹자골목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뭐 야구나 축구 경기를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되어 있죠. 잠실 종합운동장도 이제 대규모 마이스절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큰 호재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가락 농수산물 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쇼핑이나 여러 가지 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시설들이 주변에 잘 가꿔진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녹지환경도 이제 송파는 굉장히 우수한데요. 뭐 바로 인근에 이제 석촌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를 통해서 이제 또 여가를 또 즐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꽃들도 많이 피어서 또 축제도 하는 뭐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좀 올라가시면 이제 한강 또 뭐 이제 시민공원도 있죠. 또 활용할 수 있겠고요. 좀 가시면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도 이제 동북쪽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오군공원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근 녹지 환경도 굉장히 잘 갖추어진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도 사실 이제 뭐 지하철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사실 도로 교통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뭐 송파 대로라든가 그다음에 강북 쪽에 올림픽 대로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좀 내려오시게 되면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송파 IC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 동부 간선도로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뭐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보시면요. 일단 먹자골목이 있으니까 먹을 걱정 없겠죠. 시장, 뭐 가락시장도 있고 하니까 장보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거기에 호수에 공원에 다 있으니까 산책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주거환경 굉장히 좋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주변에 뭐 강남이나 잠실 이렇게 업무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에도 정말 적합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두루 입지적인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개발 호재도 같이 챙겨주시죠. 사실 뭐 현재 입지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고 잘 가꿔진 지역인데요. 향후에도 이제 대규모의 이제 개발 호재가 바로 인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으로 따지면 고선 2코스 정도 되는 자리에 대규모 이제 개발 호재가 배치되어서 실제로 이제 개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화되면서도 그 가치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호재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 그래서 이제 삼성역하고 그다음 잠실 종합운동장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기존의 코엑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마이스셀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동대로 자체가 큰 틀에서 지하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화하게 되고 상부는 공원화를 하게 되겠고요.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면서 교통도 편리한 환경으로 이제 바꿔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역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제 들어가게 되냐 하면 이 인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노선들, 철도 노선들, 지하철 노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뭐 GTX A 노선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GTX 또 C 노선도 이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상 단계지만 남부 광역 급행 열차도 이제 구상 단계 있고요. 그다음에 KTX 동부 연장이라든가 이런 노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제가 6층까지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이 되게 되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의 호재도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자체가 이제 여기에다 본사 건물을 현재 이제 짓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짓고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도 굉장히 100층 넘는 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인근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노선하고 합쳐가지고 뭐 일단 유동인구라든가 아니면 근무하는 인구 자체가 한 20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대규모 큰 업무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들어오게 되면 협력업체도 같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 인근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업무 단지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실 운동장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마이스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회의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전시시설, 현재 코엑스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야구장도 이제 새로 또 짓게 되겠고요. 거기다가 또 한강까지는 88 올림픽을 이제 지하로 설치하면서 바로 공원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인근 전체가 하나의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사실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로 인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되겠는데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다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9호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석촌 고분역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작년 8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이 물건이 속한 지역이 현재 준주거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제 고시가 난 상태입니다. 이장 일반 주거지하고 준주거 지역은 올릴 수 있는 이 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 가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어쨌든 삼전 지구 단위 계획은 굉장히 바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 동네의 삼전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영동대로 지하 도시라든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바로 뉴스로 보도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죠. 엄청난 호재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송파구 삼전동의 통건물 이제 가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면 예상 매매가는 27억 원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임대가 이제 보증금 9억에 월세 한 월 230만 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대출은 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한 13억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괜찮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가능합니다. 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갑니다. 충청북도까지 중부 내륙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이번에 건물 아니고요. 토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그러면 이쪽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위치는 이제 중부 내륙철도가 이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까지 이제 같이 나중에 건설될 예정인데요. 수서에서 출발해서 거제도까지 라인 중에 경기도 이천에서 출발해서 문경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충주의 앙성이라는 곳에 앙성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고요. 길이 자체로 하면 400m, 300~400m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은 304제곱미터, 92평 단필지가 되겠고요. 용도 지역과 이제 그 지목을 보시게 되면 계획 관리 지역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 신설 역사에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500m 안쪽에 있게 되겠고요.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도 바로 살펴주시죠. 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인근된 토지이기 때문에 역세권 도시개발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m 안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물건지 주변에 저 앙성 도시 개발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도시 기본 계획에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나와 있는 충주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역세권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토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리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계획 관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에 되어 있는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로 면적은 이제 한 92평 단필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10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토지인데요. 사실 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려면 뭐라도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아무거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신설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수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속 이어서 입지여건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입지여건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부 내륙 철도, 고속철도가 있는데 여기 만들어진 역사가 이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건설 중인 역사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정도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영역에 포함돼서 개발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역세권 토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전답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주거지 상업지가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되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례는 주변에 새로운 신설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앙성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입지하고 있는 그런 토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인근에 이제 개발에 되는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이 주변 자체는 기본적으로 온천 관광 형태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천지로 이제 개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 관광을 통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뭐 리조트라든가 컨벤션 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파크, 온천을 활용한 테마파크 이것도 계획상에 지금 많이 잡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메테안파크나 또는 비내성 관광단지까지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역세권 개발과 함께 주변이 이런 것으로 잘 이루어지는 관광까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가 항상 관심을 입지에서 이제 현재 입지 말고 미래 입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업무단지하고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규모 사실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만들어진 게 이제 하단 쪽에서 보시면 메가폴리스라든가 뭐 기업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330만 평 정도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대기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공장도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오 국가 산업단지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북부 산업단지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 앙성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에 앙성 산업단지도 이제 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설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기술 산업단지도 현재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드림시티 산업단지도 이제 계획이 잡혀 있어서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역세권 신도시가 또 만들어진다.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런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신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거지로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를 어디에 만들 것이냐. 도시계획상 사실 첫 번째가 역세권에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또 2030 또 충주 도시기본계획 이런 내용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세권 인근의 토지에 있어서 이제 가치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가치가 많이 상승해서 재테크할 수 있는 뭐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앙성역, 이 새로운 시설역이 여기 왜 들어오나 싶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주변에 지금 보시면요, 뭐 관광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이죠. 리조트, 뭐 로봇 테마파크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뭐 텅 빈 곳이 아니고요. 지금 뭐 업무 단지들 그리고 일자리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치를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입지 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발 호재는 또 뭐가 남아 있을지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어떻습니까? 네, 개발 호재는 제가 이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주 자체가 이제 그 중부 내륙권의 이제 신산업 도시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도 선정이 될 정도로 산업 도시로 지금 변모해가는 그런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가는 계속해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산업 도시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부 내륙 철도가 현재 준공이 한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수서에 출발해서 거제도까지 가는 라인인데요. 현재 공사 중인 게 이천에서 충주 문경 라인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이게 건설 중에 있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계획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곧 완공이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중부 충주에 있는 앙성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가 들어오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또는 관광지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뭐 그런 지역에 있는 앙성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사실 이제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도 올 초에 확정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앙성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부 내륙 철도 라인을 따라 개발 중심지가 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 개발축에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앙성 생활권을 보시면 중심 상업하고 관광, 여가 산업단지가 되어서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이왕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고 하면 당연히 주변에 토지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전답이 주거의 상업지가 되면서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역세권 토지 투자는 항상 우리가 500m 안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 중에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심지가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항상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진들을 조금 보시면 현재 양성은 2년 정도 개통 예정으로 남아 있는데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뭐 교각 공사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역 공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감도도 역 조감도도 나와 있는 상태로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알아보니까 충주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꽤 많았는데 조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를 알아볼 텐데요. 자, 핵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요약할까요? 네.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조금 이제 일반 사실은 그 아파트나
주택의 투자 포인트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 호재로 미치는 영향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 가장 큰 포인트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가 굉장히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산업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충주는 수소경제의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이오 헬스의 또 핵심 경제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꾸준히 계속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게 핵심적인 두 번째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온천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천 관광지 또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마파크라든가 여기에 또는 회의시설이라든가 또는 물놀이장이나 워터파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가가 계속해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주 앙성면에 위치한 토지,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앙성면의 토지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사실 이제 나와 있는 가격 중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상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대로 3,50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제 인근의 가격이 200 내외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실제로 한 145만 원, 150만 원 선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저렴한 형태로 나와 있는 단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세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의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역삼역으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인데요. 자, 소장님, 강남권에 위치해 있고 2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다세대 주택,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제금융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테헤란에 이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많은 고층 빌딩과 대규모 업무 단지가 이제 밀집되어 있어서 늘 사람이 끊이질 않고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아주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형 호재 소식들도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추진, 신분당선 연장 사업 계획,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등 큰 수혜가 기대되는 굵직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직주근접 입지와 넘쳐나는 유동인구로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남에서 이 업무 중심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로 역삼동이죠. 자, 역삼동의 다세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곳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요정보를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25.5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조는 이제 방 2개, 욕실, 거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2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9년 올해 8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4억 7,3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건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총 6층입니다. 그중에 오늘 4층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 2개, 욕실 하나, 그다음에 이제 거실까지 이렇게 총 2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부는 에어컨 2대,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이제 빌트인이 갖춰진 자리고요. 그 다음에 방검용 CCTV라든가 아일랜드 식탁, 내진 설계도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 무인 택배함도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 공기 정화 시스템이라든가 개별 스프링쿨러도 갖춰져 있는 등 전체적으로 구성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시설도 아주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시거나 주거하시는데 아주 어림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옵션도 이제 체계져 있고 아주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삼동의 다세대입니다. 지금 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부 화면 보셨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쫙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여기에 또 옵션은요, 시스템 에어컨이 2대가 들어가 있고 요즘에 인기 참 많죠? 이 아일랜드 식탁까지 해서 옵션까지 아주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한번 둘러봤는데요. 역삼동의 입지 여건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도 알려주시죠? 네네. 뭐 사실 뭐 역삼동이라 그러면 이제 강남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사실은 투자를 하고 들어가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뭐 입지로서는 강남에서 너무 잘 알려진 자리,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역삼역에서 한 도보 정도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티역, 분당선 한티역도 이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이제 초중 고등학교도 이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역삼중학교라든가 서울 도성초등학교라든가 뭐 진선여고, 진선여중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교 이제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가장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업무지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업무지구는 사실 여기가 뭐 강남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대란로를 중심으로 업무지구는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시설을 배우지로 쓸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뭐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제 또 삼성이 업무지구로 또 대규모 개발이 되죠. 현재 되어 있지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두 개 큰 업무시설, 강남에 큰 업무시설이 배치되고 있는 배우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이제 강남 아파트 또 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요즘 뭐 강남 아파트가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남 아파트가 사실 가게 되면 인근에 있는 다세 빌라는 어쨌든 같이 올라가는 조금 타임을 두고 올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가가 가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의 대표적인 중심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워낙에 많고 거기다가 지금 학군 자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 지금 등하교하기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입지 여건 챙겨드렸는데요. 여기에 또 강남의 대표적인 그 개발 호재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사실 뭐 강남이면 그 자체도 사실 뭐 중심지이기 때문에 뭐 개발 호재가 없어도 사실 뭐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강남은 그 자체가 큰 업무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도시의 업무지구로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두 말을 안 드리다 하더라도 중요한 자리인데요. 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잠실역,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해서 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어서 대규모 업무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엑스가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이제 GBC 건물을 통해서 업무단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 개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단지 마이스 시설도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이 되겠고요. 그다음 탄천수변도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대규모 호재들이 또 배치가 돼서 또 하나의 큰 업무시설하고 관광 기준의 시설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제 야구장을 이제 사실은 이제 철거를 하고 뒤쪽으로 한강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자체에는 마이스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이스 시설이라는 게 이제 코엑스 같은 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호텔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전시장이 들어오게 되고 상업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업무 시설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야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변 쪽을 또 공원화시켜서 같이 만들어서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형태로 진행이 되겠고요. 탄천도 이제 문화공원 쪽으로 같이 조성하기 때문에 한방면 같이 이루어져서 공원되는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형태는 세계도 유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을 좀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부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죠. 현대차가 이제 한전 부지가 이미 이제 철거가 되어 가지고요. 이제 하반기 되면 착공에 들어갈 텐데요. 100층 이상 넘는 곳에다가 사실 굉장히 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업무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큰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호재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영동대로도 이제 지하화되는 형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동대로 자체가 지하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부는 공원으로 만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는 지하 도시로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하 도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지하 도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하 도시 만들게 되면 여기는 또 하나의 어떤 쇼핑이나 관광할 수 있는 명물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호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철도 라인도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그 지하철 중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지하철 중에 이제 제가 뭐 한 가지만 사실 가지고 나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신분당선 연장선이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요. 현재 강남에서 신사까지가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물론 강남이 바로 여기 인근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2024년에는 그다음 신사에서 용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용산에서 강남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신분당선이 더 연장이 되어서 바로 주변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 자체가 지하 6층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복합화성센터가 지하 6층으로 만들어지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거기에 이제 위례 신사선도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GTX A 노선, C 노선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이런 호재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 개발 호재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업무단지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신설역인데, 신설역이나 신설 노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기존의 중심지인다가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서 향후에는 더욱더 중심지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지가 상승이나 아파트값 상승도 여기와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학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지구나 대규모 시설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반작용을 하고 뭐 수요 공급의 원칙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내용도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남쪽으로 가면 수소역세권도 개발하기 때문에 이 전체로 보시면 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형태로 개발되는 곳이다. 하나 아우르면 그래서 강남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수소역세권은 뭐 상업시설이나 주거단지라든가 복합 업무 중심지로 지금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죠.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삼성역에서 이제 바로 가는 라인 자체가 바로 수소역으로 가게 됩니다. GTX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체가 하나의 큰 틀에서 한 영역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발전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재가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입니다. 지금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앞으로가 더 좋아질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또 강조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구 역삼동의 이 다세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네, 가격은 이제 예상 매매가는 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상 임대가가 한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괜찮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다음으로 가보죠.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네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소장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아시다시피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직주 근접지로서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산공원 등 인접한 곳에 쾌적한 녹지 환경도 이제 잘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과 휴식이 그런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 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주변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아까는 강남의 중심 업무지구, 여기는요 서울 전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산입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를 만나볼 텐데요. 그럼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체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이제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이제 도보로 바로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8.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이 되겠고요. 준공은 1987년 7월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가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죠? 이 상가 건물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건물 자체는 이제 조금 오래된 건물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주변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입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물론 전체 4층 중에 1층 상가고 1987년 7월 준공된 건물인데요. 우리가 용산역 용산역을 중심으로 하면 우측으로 따지면 남북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따지시면 굉장히 이제 새로운 건물, 신건물,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져 있는 상태고 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용산역을 중심으로 좌측 부분은 아직 이제 도심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제교류, 국제업무 복합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후암동부터 해서 이제 그 용산 한강로 쪽 원효로까지 해서 이 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자체들은 건물 자체가 조금 외관상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토지 가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층 중에 1층짜리 상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역에서 바로 앞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한 위치도 한번 체크해보죠.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입지는 상당히 좋은 입지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용산 자체가 지금은 누구나 이제 많이 알려질 정도로 어찌 보면 서울 전체에서도 이제 중심지라고 이제 굉장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가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크게 보시면 용산은 이제 광화문 종로나 기존의 강남이나 여의도 영등포에 그 한가운데 있는 배산 임수를 띠고 있는 어쨌든 한강을 남쪽으로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금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용산역에서 이제 바로 도보에 2분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용산역을 중심으로 이제 서쪽에 있는 국제업무지구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제업무지구 어차피 이제 개발하겠다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개발에 대한 어쨌든 직접적인 수요를 누릴 수 있으며 또 거기에 따라 이게 고층으로 나중에 올라가게 될 때 지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1호선 이제 호남선, 경호선, 경춘선이나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바로 도보거리에 있는 그 용산역에 가까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지역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트 이 이제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죠. 예정되어 있는 용산 민족공원이 있는데요. 민족공원에서 바로 인접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산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그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거기에는 민족공원 남산을 끼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최고의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다. 사통팔달의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이제 개발이 자체가 이제 인접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대규모 개발 지역 자체가 여러 개 인접해 있는데요. 거기에는 현재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용산 민족공원 남산이 있지만 그 왼쪽으로 보면 이제 그 1호선 또는 이제 경부선 철길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화 되는 게 거의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화되면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이 예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서울 북부 역세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울역이 하나 위치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영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캠프킴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캠프킴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 보시면 국제업무지구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이제 한남 뉴타운, 최근에 이제 3단지 자체가 시공사가 이제 선정이 되었죠.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자리가 우측에 배치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엔사 수송부 개발될 수 있는 자리도 거기에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한강면으로 오시면 동부 이촌동에 따른 또는 이제 재건축 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암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효로 이런 쪽은 재개발이 이룰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한가운데 아주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남산 있죠, 한강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배산임수의 입지 여건, 사실 뭐 배산임수라고 하면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부터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통팔달 이거 그대로 딱 들어만든다는 거죠. 교통 여건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입지 여건 정말 상세히 챙겨드렸는데요. 여기에 또 대형 개발 호재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용산은 개발 호재가 지금 원체 많이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가가 이제 경부선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로청에서 많이 올라가 있지만 현재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대규모 이제 개발 이슈가 있죠. 이것도 진행이 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한 100만 평 규모의 업무단지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강남과 맞먹을 정도의 업무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뭐 이슈 중에 큰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될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역이 이제 북부역세권 개발도 있는데 똑같은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오피스라든가 호텔, 뭐 컨벤션, 판매 문화, 뭐 오피스텔, 레지던시설까지 같이 들어오게 돼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 서울역도 하나의 크게 바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 남영역, 그다음에 용산역은 지하화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부가 공원화가 되고 업무시설이 같이 들어오면 이 지금 현재 동쪽, 서쪽이 약간 좀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통합이 되면서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강남하고 버금갈 정도의 큰 이슈가 되는 큰 그런 지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캠프킴이나 또는 유엔사, 수송부 같은 이런 부지도 여러 가지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면 이 자리 자체는 또 마찬가지로 개발될 수 있는 큰 요들이 너무 많이 사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확인해 보셔도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업무 이제 지구 위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보시면 이제 큰 이제 우리가 철도망도 좀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철도망 중에서 이제 크다 그러면 지금 서울의 핵심 지역이 핵심되는 노선 중에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GTX는 빼놓을 수 없는 중심에 있는 어쨌든 중심지가 되고 비싸질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 말씀드리겠는데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A 노선 또는 B 노선이 바로 용산하고 서울역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이제 중심지로 되어 있는데 누구나 아는 GTX 노선이 들어가서 또한 더더욱 중심지가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 노선은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B 노선은 이제 얼마 전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면 더욱더 여기가 중심지 중에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신분당선 연장선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강남에서 용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의 큰 업무지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강남지구와 또 용산의 큰 대형 업무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연장이 되면서 또 교통도 사통팔달 굉장히 또 중요한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하철 하나만 들어와도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하철뿐만 아니고 업무지구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지하철도 많이 만들어지고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용산은 향후에도 중심지 중에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의 개발 호재들까지 속속들이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핵심만 추려보도록 할 텐데요. 핵심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자, 핵심 투자 포인트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주변 지역 전체가 개발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개발의 첫 번째 이슈는 용산은 어쨌든 예전에 서측이나 동측이나 사실은 굉장히 이제 주거가 낙후된 지역이 많았습니다. 동측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서충은 이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이게 도심 재생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도 좋은 지역이지만 미래도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이 포인트가 업무 지역이 이제 크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서울 북부 역세권이나 또 국제 업무지구라든가 뭐 암모레 퍼시픽 뭐 본사라든가 현대차도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도 지금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엔사 부지나 뭐 캠프킴이나 수송부도 개발이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호재가 너무 많이 있죠. 그다음에 경부선 라인을 통해 지화가 되는 문제 이것도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새롭게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죠. 거기다 GTX, A 노선, B 노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포인트 자체는 자 업무지구로 바뀌느냐, 철도 라인이 들어가서 계속 중심지가 또 중심지가 되느냐, 도시가 재생되느냐 세 가지의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만한 지역도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 그렇다면요 가격적인 분석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1억 한 7천만 원 정도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보증금 300에 월 30만 원 정도 되겠고요. 대출액은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투자 금액은 1억 1,7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좀 보내드려야 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이 세미나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돈 되는 소액 부동산 투자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강성구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초보 경매 강좌입니다. 매주 목요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오후 2시 강성구 소장님 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구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